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던 산업지도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부터 공장, 시장까지 거의 모든 게 동시에 변화하는 엄청난 재편이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변화의 심장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주선에나 들어갈 법한 특수 배터리, 또 AI가 알아서 다 돌리는 공장, 그리고 수소로 움직이는 항만. 딱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전혀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술들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미래 산업의 패권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산업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려는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전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든 산업 재편의 동력은 뭐니 해도 에너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자, 먼저 배터리 전쟁부터 보시죠. 이게 단순히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포스코 같은 기업은 아예 핵심 원료인 리튬을 확보하려고 조 단위를 쏟아붓고 있고요. HS 효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세대 소재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쪽을 보면 에코프로 BM처럼 아예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까지 내다보면서 특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이 배터리 생태계 전체를 놓고 벌이는 전면전인 겁니다. 에너지 혁명의 또 다른 축,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제 그냥 연료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산업 인프라 자체를 바꾸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항만 전체를 수소로 움직이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두산 퓨얼셀은 또 다른 곳,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력을 수소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배를 움직이는 기술을, 롯데는 수소차 시대를 대비해서 대규모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수소 경제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에너지 혁명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선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국가적인 목표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탄소 포집 같은 기술에 엄청난 눈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선 AI 붐 때문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이 수요를 맞추려면 LNG 발전소는 물론이고 SMR 같은 소형 원전까지 다 끌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바로 이 탈탄소와 전력 폭증이라는 서로 모순돼 보이는 두 요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장으로 넘어가 보죠. 에너지는 확보했어요. 그럼 그 힘으로 뭘 만들까요? 바로 제조업의 심장, 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의 개념 자체가 AI와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장,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만드는 공식이랄까요? 요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SK랑 엔비디아처럼 AI를 위한 강력한 두뇌, 즉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만듭니다. 2단계, 삼성전자처럼 현실 공장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공정을 찾아내죠. 3단계, 로크웰 오토메이션처럼 로봇이 사람 대신 스스로 움직이면서 생산을 자동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 모든 걸 지키는 방패, 바로 보안입니다. 여기서 OT 보안이라는 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IT 보안이 우리 사무실 컴퓨터나 데이터를 지키는 거라면 OT 보안은 공장에 있는 설비, 기계, 그러니까 산업 제어 시스템 자체를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해킹 한 번에 정보 유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T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최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그냥 쇠나 플라스틱만으로는 안 되겠죠? 아주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AI 팩토리나 첨단 제품에는 히토류, 게르마늄 같은 희귀 광물부터 특수 플라스틱까지 이런 전략 소재들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소재 확보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랑 손잡고 우리나라에 히토류 자석 공장을 짓고 반도체에 꼭 필요한 게르마늄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아예 철강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법까지 만들었고요. 결국 이 소재를 누가 쥐느냐가 미래 공장의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새로운 에너지도 가졌고 최첨단 공장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죠. 세 번째 전장은 바로 이 에너지와 제조의 혁신이 글로벌 산업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천조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미래를 위해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한 돈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돈 많다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더라도 기술 혁신의 심장과 핵심 생산 기지는 바로 이 땅, 한국에 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이 막대한 국내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 공략은 훨씬 더 과감해지는 겁니다. 현대차는 인도로, 롯데케미탈은 인도네시아로,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셀트리온은 미국으로, 고객과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날아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현지화. 요즘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대에 이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급 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같은 전통 산업에서는 롯데랑 HD현대가 공장을 합치면서 몸집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통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K푸드처럼 잘 나가는 분야에서는 농심이 1조 원 넘게 투자해서 수출 전용 공장을 짓는 선별적 확장에 나서고 있죠. 삼성 에피스는 아예 신약 개발이라는 새로운 땅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고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 이거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가 보이는 곳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 공장, 그리고 시장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전쟁터를 정신없이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다 모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산업 재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이기려면 도대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 그 힌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전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에너지랑 AI는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둘째, 공급망은 점점 더 현지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핵심 시장에 직접 공장을 짓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히토류 같은 전략 소재를 따로 확보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 이제 표준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감한 투자가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새로운 공장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수십, 수백 조를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이 된 셈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미래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에너지, AI, 첨단 소재,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누군가는 내일을 향한 배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어제의 항구에 머물러 있겠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